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결과 요 표가 서울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그다음 국가직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한 군데 더 있는데 제 기억이 지금 안 나요. 어딘지. 그래서 이 통계표를 보면 이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요거는 이제 23년 작년도 이제 결과예요. 그래서 요게 거의 토털로 다 나오기 때문에 요 자료를 보면 뭐가 있냐. 이제 일단 응시 원서 접수한 거 경쟁률이라고 그러죠. 경쟁률. 그다음 필기시험 응시한 거 응시율. 응시율 나오고 그다음에 합격자에서 남녀 구분. 그리고 최종 합격. 필기시험 합격, 최종 합격. 요게 전체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 지역별 현황. 그다음에 점수대별 현황. 그 다음에 가산점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것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왜 궁금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연령별 합격자 현황이 나와요. 지금부터 할 거는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표를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죠. 이것만 있으면 뭐 딴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할 거. 서울특별시 왜 지방공무원이라고 써있죠? 서울시 공무원인데 지방 아니잖아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도 모르는 거죠. 제 방송을 거의 안 들으시는 분들. 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그때 왜 뭐라고 안 했어? 지방자치단체인데. 예? 서울시는 자치단체다. 지방자치단체잖아. 우리가 지자체라고 해. 지자체. 그죠? 그래서 지방공무원이에요. 너무 단순하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요 지자체 말고 또 있죠. 뭐가 있어요? 교육청. 그래서 교육청 공무원도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지방교육청이잖아. 서울지방교육청. 이해 못하면 국어사전 지방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됩니다. 어떤 뜻이 있는지. 거기에는 이제 뭐 서울 이외의 지역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님. X. 네. 중앙에 반대되는 개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 그런 겁니다. 모르면 패스. 그래서 시험은 국가직, 지방직이 있는 거죠. 국가직, 지방직 있고 지방직 안에는 이제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눠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서울특별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까지가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국가, 지방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대신에 이제 서울시를 왜 자꾸 빼서 그냥 얘기하냐 하면 서울시가 지자체 시험은 거주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나 그래서 아까 전국별 합격자가 있는 거야. 웃기게. 이게 있는 거예요. 서울 사람만 합격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부산, 대구 다 와서 시험 볼 수 있어요. 이런 건 안 되죠. 내가 서울시를 응시하고 내가 뭐 부산에 살고 있다. 부산도 응시한다. 그건 안 돼요. 같은 날 같은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서 접수할 때 이미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하고 싶어 못 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되냐 안 된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면 17개예요. 지자체가 17번을 다른 날짜로 보면 전부 경쟁률이 똑같겠죠. 전부 다 우리 왜 대학 갈 때 수시처럼 전부 다 원서 접수할 거 아니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지자체는 거주지 제한이란 걸 뒀어요. 거주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제 블로그 가시면 기본 지식이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에도 있고 그걸 보면 제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자, 그래서 2023년 이제 결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일단 선발 예정 인원은 이게 우리가 TO라 그러죠. TO. 몇 명을 선발하는지를 먼저 나오죠. 언제 나와? 시험 공고 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시험 공고도 이제 2월 달에 보통 나와요. 2월 달에. 그러면 2월 달에 다 알아, 우리는. 2월 달에 몇 명 뽑는지 일단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원서 접수를 했죠. 12,000명이 원서 접수했어. 그랬더니 경쟁률이 20.5대1이 돼버렸어. 야, 너무 높잖아. 20.5대1. 라고 했더니 실제 시험 보는 날. 언제 봤어? 6월 10일 날, 올해는 23년은. 그래서 봤더니 69.2%밖에 안 왔어요. 안 왔어. 어디 갔어, 사람들 다. 거의 2,000명, 몇 천 명, 4,000명이 안 왔다니까? 시험 보러 안 왔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안 왔어.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14.2대1이 됐어요. 응시한 사람들만 경쟁할 수 있잖아. 시험 안 본 사람은 그게 경쟁자예요? 시험도 보러 안 왔는데? 14.2%가 14.2대1이 이제 최종 경쟁률이 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걸 보죠. 와, 요걸 보죠. 이런가? 요 밑에 건 더 심하죠. 20.1인데 10.6으로 절반이 딱 반토막 나버리잖아. 그래서 볼 때는 이 응시율을 봐야 됩니다. 응시 경쟁률을. 이게 진짜야. 여기 시험 보러 안 온 사람까지 여러분 경쟁자 다 넣어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까지 다 경쟁자 넣는 거랑 똑같은 거지. 얼마가 태어날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응시율을 보면 됩니다. 그 얘기 드렸고 남녀 비율
네, 남녀 비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 출원부터 보자요. 출원 옆에 출원이란 거는 원서 접수한 거예요. 원서 접수 출원이란 거는 원서 접수 우리가 원서 접수 기간이 있었죠. 그때 원서 접수 누구나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나 했던 거를 지금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연령별로는 뭐 가장 많은 게 어딜까요? 20에서 29세 가장 많죠. 항상 원서 접수도 20에서 29세가 월등히 많죠. 근데 놀라운 거는 사실 30에서 39세가 여기 보시면 9천 만 명이니까 10, 그러니까 확 줄죠. 네, 여기 20세 미만 더 줄죠. 네, 굉장히 적어요.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20에서 29세 만 나이로 20에서 29세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 그때가 다 취업할 때 20대잖아 한마디 얘기해서. 그러나 30대, 34, 39세, 30대도 꽤 많아진 거죠. 40대도 3천 명이나 되니까. 이거 합격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본인 원서 접수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걸 보면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서 접수한 사람들의 출신 지역. 이건 아마 이제 그 주소 입력하잖아요. 그래서 주소 입력한 걸 가지고 통계를 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응시한 거 이제. 응시자는 이제 좀 더 줄었죠. 그래도 우리 응시가 8천 명 대 6천 명. 8천 명 대 6천 명. 제가 아까 방금 잘못 얘기했어요. 그렇게 숫자가 나오면 헷갈려. 자, 9천 명 대 11,000명이니까 2천 명밖에 차이가 안 나. 그죠? 30세에서 39세가 많이 늘었다는 얘기야. 2천 명밖에 차이 안 나잖아. 20대랑 30대 차이가 2천 명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근데 응시로 가면 그 2천 명 차이 나네. 딱 그 비율이네 그냥. 그래서 20대에서 30대가 이제 가장 많아지는 거가 되는 거죠. 결국은 30대 초반이 아마 좀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요즘은 뭐 시대 그러니까. 그래서 20대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20대 자체가 준다고.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죠. 30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0대가 30대가 돼버리니까. 물론 이제 30대까지 계속 공부하는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요즘 좀 많이 생깁니다. 오히려 3, 40대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직장이 불안하고 이러니까 20대가 뭐 본인들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나를 안 뽑으면 누가 뽑을 거야. 난 대기업 다 갈 수 있어. 대기업 다 준비하잖아. 근데 다 안 되잖아. 그러다가 보면 나이가 이제 28, 29 되죠. 그러다가 2, 3년 공부하면 30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 있잖아. 나 30대인데요. 공무원 시험 보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나요? 늦었지 뭐. 그런데 여러분 동지들이 이만큼이나 있잖아. 이것도 응시자니까 요만큼 6천 명이나 있어. 같은 동기들이 서울시에서만. 그러니까 뭐 좋잖아. 왜 그래요? 늦은 건 없어요 세상에. 언제 합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늦고 빠르고는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늦으면 뭐 할 거고 빠르면 뭐 할 거예요? 딴 거 하다 올 거야? 늦으면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야. 자, 거주자별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별 응시자 현황이라는 게 있어요. 성적별 응시자. 여기 있네. 자, 그래서 50점 미만이 3,000명이나 됩니다. 3,000명. 전체 얼마야? 17,000명 중에 아니지. 응시율이니까 응시로 봐야지. 응시자 현황은 필기 응시. 응시가 17,000명이네. 전체 다 해서. 17,000명 중에 50점 미만이 3,384명. 그리고 50점도 합격 안 되죠. 55점도 합격 안 되고 60점도 안 돼. 65점도 안 돼. 70점도 돼. 여기는 거의 다 지금 안 된다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죠? 이거 뭐예요? 절반도 넘어요. 사실은. 응시자의 절반도 넘게는 합격권에 있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 우리 가산점이 있고 없고는 요거는 이제 응시니까 이제 필기 합격을 봐야 돼. 이거는. 필기 합격을 보면 여기 이제 나오죠. 필기 합격자에는 그게 안 나와요. 밑에. 이건 합격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합격은 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 낮은 직렬, 장애 직렬 이런 데 있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 일반 행정이거든요. 여기. 일반 행정 보시면 맨 앞쪽에만 있잖아요. 90점, 91점이 합격선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그다음 가산점별 합격자 현황. 가산점 있는 거. 이거 취업 지원은 그거 아시죠? 취업 지원이 내가 고용노동부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 게 아니라 국가유공자, 뭐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이 취업 지원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사실 요거죠. 자격증. 자격증 갖고 합격한 사람은 몇 명이냐. 그래서 쭉 내는데 일반 행정 쪽은 아예 없어요. 행정 쪽은. 근데 기술 직렬에 가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본인에 맞는 내 직렬 여기 119명이나 있네. 이게 뭐지? 자, 가보자고요. 119명이나 있는 직렬은 뭘까? 토목직이네. 토목직. 토목직은 자격증이 다 있네? 거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보는 거야. 자격증이 거의 다 갖고 있네 라고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자격증이 없어서 떨어지나는 아니야. 왜? 점수를 높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점수는 또 보는 거지. 아까 토목, 네, 토목 한번 보자고요. 점수가 몇 점이야 도대체? 토목이 점수가 75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80점 맞으면 합격하는 거지 뭐. 75점만 맞아도 원래 합격하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이 절대적이지 않은데 딸 수 있으면 따는 게 좋고, 기술 직렬에서.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딴다, 내가 공부를 두 개를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저는 비춥니다. 두 개를 어떻게 다 공부해요? 하나만 공부해도 떨어지는데, 공무원 시험만 해도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기술 직렬은 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있으면 그 가상금도 주고 좋아요.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서 따는 방법도 있으니까, 전공하신 분들 같으면. 물론 어렵지, 합격하고 또 공부하려니까. 아무튼 동시에 두 개를 가능하다면 하지만 본인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합격선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합격선 여기 나오면, 여기 합격선이라고 나오죠. 커트라인이에요. 커트라인. 합격한 사람의 제일 낮은 점수. 자, 여기서 합격한 사람 몇 명이에요? 여기서 이 표에서 볼 때는 네, 요거지. 요거 712명. 585명 선발하는데 712명이 합격했어. 더 많이 합격했네? 당연합니다. 이걸 배수라 그런다 그래요. 몇 배수로 뽑는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동점자 또 다 합격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00명만 뽑아야 되는데 700명 뽑은 거죠. 1점 한 2배수, 1배수 요 정도로 뽑은 것 같아요. 그 712등의 점수가 얘입니다. 91점. 평균 점수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평균 점수 91점이라고 하니까 합격한 사람의 평균을 냈더니 90이다. 그게 아니라 5과목 평균이 91점이라는 뜻이에요. 참 오해하기도 쉽죠. 오해도 참 여러 방면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제 점수를 평균 낸 거다 일단. 그 다음에 5과목 평균 낸 게 91점인데 이거는 712등의 점수다. 여기는 52등의 점수가 되겠죠. 그럼 내년에도 그럼 91점 이상 맞으면 합격하나요? 아니요. 왜? 모른다. 왜 몰라요? 자, 일단은 모르는 이유 첫 번째, 선발 예정 인원이 변경됩니다. 매년 변경돼요. 585라는 숫자를 왜 만들어 놨겠어? 아니 600, 700 이렇게 하지. 아니란 말이야. 이게 대학교 들어갈 때랑 달라요. 뭐 입학 정원이 있는 게 아니야.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 수만큼만 선발하기 때문에 내년에 뭐 300이 될지, 내년이 아니구나. 24년이구나. 뭐 200이 될지 1000이 될지 이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거 언제 알아요? 2월 달에 시험 공고 나와야 알 수 있어. 첫 번째 변수죠. 인원수가 달라지니까 합격선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만약 300명 뽑으면 어떻게 됐었겠어요? 같은 시험 문제를 봤다. 23년에 300명이 됐다. 더 올라가. 300등까지 잘랐으니까 더 올라갔을 거야. 지금 700등 자른 거니까 91점이니까 500등까지 잘랐다 그러면 더 올라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실제 얘는 712등의 점수라 그랬죠. 그래서 585등의 점수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실제 585명이 합격한 게 아니고요. 필기 합격자.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 합격자가 몇 명인지를 봐야지. 실제 합격자는 712명이네. 712명. 네, 712명이 합격했어요. 왜? 동점자들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712명이 합격했으니까 이거 필기 합격이구나. 잘못 봤어요. 자, 필기 합격이고 최종 합격. 최종 합격 여기 있는데. 최종 합격 650명. 네, 그러니까 실제 712등이 떨어진 거지. 650명까지 올라가야지. 근데 떨어졌다고는 단정질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필기 시험에서는 합격했지만 최종에서 떨어지는 분들이 주로 면탈했다 그래요. 근데 면탈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712명이 합격했어. 650명까지 잘렸어. 그럼 내가 면접 탈락한 거예요? 필기 탈락한 거지 사실은. 근데 더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712명, 그러니까 650까지만 뽑을 거였으면 650까지만 뽑았어야지. 이게 배수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역전을 일으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역전이 뭐야? 내가 710등인데 면접 때 우수를 받아. 그러면 합격합니다. 무조건. 대신에 709등이 합격했으면 걔 떨어지겠죠. 내가 한 등 올라가 봐서 합격해버렸으니까.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왜냐?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시험 보고 나면 내가 1배수 받기예요. 이러면 희망이 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꼭 희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600등에서는 합격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585니까 내가 600등이야. 대충 뭐 해보니까 제가 요 받기야 1배수 받기야 그래갖고 포기해요. 포기하면 안 되지. 1배수 받기도 합격하는데.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얘 인원도 변하지만 뭐가 변해요?
매년 난이도가 좀 변하죠. 요즘은 조금 쉽게 나오는 경향인데 갑자기 어렵게 나올 수도 있잖아. 문제가 어려워지면 합격선이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많이 틀릴 거 아니에요. 어려우니까. 최상위는 맨날 맞겠지만 밑에 쪽은 그러니까 조금 아래쪽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85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거 따지면 안 돼요. 23년도 수준에서 500명을 뽑을 때 580 뽑을 때 91점이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24년도 당연히 91점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시험 난이도 엄청 어렵게 내버리면 이거 박살 납니다 그냥. 80점대로 콕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초보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변수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내년에도 24년에도 91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고정돼 있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다니까. 요 꼴등의 점수야. 요거는. 아니 고정된 점수면 다 70, 뭐 80점으로 다 맞춰버리지 뭐하러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표로면 되고 2회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7급. 제가 제 블로그에도 올려놓고 로컬고시에 가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7급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보라고 알려드리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높다 우와 이러지 마시고요. 기본 개념은 말씀드렸으니까. 자 24년 시작됐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 공고가 이제 나올 건데 나오는 대로 바로 해설 방송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